4월에 있을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출마 선언한 분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박영선 전 장관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이제는 예비 후보라고 불러드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출마 선언하시고는 아마 더 바빠지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제가 1월 26일 날 출마 보고회를 했고요. 네. 그날 서울시 대전환이라는 6글자를 테마로 해서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에 대한 네. 저의 첫 번째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공약, 소상공인을 위한 21분 도시 서울의 구독 경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는 어게인 서울을 걷다 해서 다시 서울을 걷는 행사를 매주 일요일마다 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말씀 주셨지만 서울시 대전한 네. 21분 컴팩트 서울 가장 네. 핵심적인 공약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21분 서울이라는 게 사실 조금 낯선 개념 같아서 좀 간단하게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도시의 모습, 서울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지난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던 시절에 도로 중심의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해서 조닝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뉴욕시에 도입이 돼서 완성이 됐었죠. 그래서 상업지구, 주거지구, 뭐 교외지구 이런 식으로 나뉘어졌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심화 현상이 심화됐고요. 네. 출퇴근에 문제가 생겼고 또 통학에 문제가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의 삶이 너무 고단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도시가 이렇게 도심화로 집중화 현상이 되던 것을 그린 다핵화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린 다핵화. 네. 네네. 그래서 21분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아하. 그러니까 21분 안에 직장도 있고 21분 안에 집도 있고 3터, 1터, 그다음에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놀이터, 네. 병원 뭐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21분 안에 있게 되면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네. 또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고 소상공인들의 상권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앞으로 미래 100년의 도시의 모습은 그린 네. 다핵화 도시로 가는 것이고 네. 서울이 그러한 세계의 표준 도시로 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21분이 그 시간 개념이군요. 그렇습니다. 시간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나 21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다핵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네. 21개의 다핵화, 그린 다핵화 앵커를 만들고요.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서클을 그리게 되면 네. 서울의 약 2억 평, 그러니까 약 605제곱킬로미터인데요. 네. 그 넓이가 한 21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예.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1개의 다핵화로 21분 안에 모든 곳에 도달할 수 있는 네. 이거 좀 중의적인 21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우선은 중요한 게 상당히 좀 그 신선하고 참신하고 새로워 보이긴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 특히 서민들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3414님께서 지금 들으시면서 문자 바로 주셨어요. 예. 그런데 집값 비싸서 자꾸 서울 밖으로 밀려나는 직장인 입장에선 우리 삶에서 진짜 뭐가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21분 도시라고 바로 하셨으니까. 그겁니다. 네, 정확하게 무엇이 이 직장인에게 어떻게 달라지죠? 21분 도시가 되면은요. 네. 도심 밖으로 자꾸 밀려날 필요가 없고요. 네. 서민도 도심에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주거 문제 해결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네. 지금 도심의 상업지구에는 주거와 관련된 주택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제 주택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네. 또 도로를 지하화해서 공원을 만들고 네. 그 공원에 수직 정원 타워를 세우면 네. 그 타워 안에 1인 가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1인 가구들. 예. 네. 그리고 1인 뭐 오피스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면서 네. 또 스마트 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내가 먹는 야채는 내가 기르는 자족 도시 형태로 가게 되면 예.
충분히 서민도 도심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청년이나 1인 가구나 서민들이 네. 도심에서 싼 값으로 주거 문제 해결하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해결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유지나 네. 시유지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은요, 예. 땅값이 안 들어가죠. 토지 임대부 방식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가 공급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도로를 지하화해서 그 공간에 공원과 아파트 등 반값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혹시 네. 특정한 도로 좀 염두에 두고 계시는 도로가 있나요? 예를 들면 네. 서초구 같은 경우에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자고 그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지하화를 하게 되면 한 10만 평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 10만 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떤 네. 분은 아파트를 짓자, 어떤 분은 공원을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요. 예. 저는 공원, 그린,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수직 정원 타워를 세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아름답게 배치를 하면 저는 서울 하면 버티컬 가든 시티 이렇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파리 하면 강남이잖아요. 에펠탑. 그렇습니다. 네네. 강남, 강북에도 강북은요? 이것이 가능합니다. 네. 강북에도 이런 어떤 그 국유지나 시유지를 찾아서 아니면 도로를 지하화하고 충분히 이런 스팟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바라보면 동쪽으로 가는 동여의도로 가는 길이 쫙 뚫려 있는데 네. 이 길이 지하화가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위가 그렇죠. 공원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거기가 바로 버티컬 가든 수직 동원, 수직 정원 타워가 세워지면서 네. 가구 1인 가구가 들어가고 오피스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강북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요. 아무래도 뭐 여당의 유력 주자시다 보니까 야당에서의 어떤 집중적인 견제와 검증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들으셨겠지만 이런 21분 다핵도시에 대해서 조은희 네. 서초구청장이죠. 국민의힘 예비 후보인데요. 네. 이것은 25개 다핵도시라는 자신의 공약과 그다음에 15분 콤팩트 도시를 내세운 부산시장 예비 후보 박형준 후보 두 개를 짜집기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행정구역 개념의 25개 도시는 이거는 이제 그 낡은 행정구역 개념, 낡은 개념이고요. 네. 지금은 시공간 개념으로 이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9분 바르셀로나, 예. 9분 도시 바르셀로나, 15분 도시 파리, 20분 도시 디트로이트 이런 식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파리의 15분 도시 이것이 이제 그 여성시장 이달고 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요. 예. 파리는 자전거로 15분 걸려서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도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상젤리제 거리를 도로를 줄이고 거기를 공원을 만들겠다. 이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서울을 21분 도시로 하겠다고 한 것은 서울이 파리의 면적으로 보면 한 5.6배, 5.7배 정도 됩니다. 네. 또 인구도 한 5배 정도 되죠. 서울은 1,000만 도시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이 15분 도시는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더 크니까 훨씬 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1분 도시로 설정한 이유는 사람이 걸어서 21분 동안 가게 되면 한 2km 정도를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그 강북의 사대문안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21분 도시가 서울형 21분 도시를 만들겠다. 이러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이 아니라 시공간적인 통합적 개념이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이제 제가 그 구독경제 소상공인을 위한 구독경제를 발표하면서 양천의 신영시장을 갔었는데요. 네. 이 신영시장은 전통시장의 그 디지털화, 온라인화로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곳입니다. 네. 다른 곳에 비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인데요. 예. 보통 그 큰 마트보다 훨씬 장사가 비교적 잘 되는 곳입니다. 네. 근데 이곳 상인회장님께서 저한테 무슨 주문을 하시냐면 그 신영시장에 그런 각종 야채라든가 뭐 음식들이 배달을 가는데 예. 양천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참 불편하더라. 네. 그래서 21분 도시가 되면 신영시장에서 21분 거리에 있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다 쉽게 그 배달 시스템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지고 시에서 지원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바로 다 포함이 그런 개념입니다. 되겠네요. 네. 지금 이제 네. 아무래도 그 후보님 나오신다니까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지금 0063님, 1968님, 9921님, 556님 상당히 많은 분이 같은 질문 주시는데 뭐냐 하면은요. 네. 시장님 지금 후보님 말씀하시는 네. 공약들이 1년 안에 가능하겠는가?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는 임기가 네네. 1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보궐선거는 사실 5년 임기의 정책을 저는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1년 안에 뭐 상당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 그 도로를 공원화되어 있는 도로에 수직 정원 도시를 만드는 것. 네. 이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구독 경제의 생태계 소상공인 생태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그 디지털화의 진도가 나가 있는 그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이것을 1년 안에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일단 한 네. 번으로 끝나진 않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서울시장을 도전하신다면. 네. 네. 그 지금 일단 당선 자체가 필요하고요. 공약 실천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뭐 제가 후보기 때문에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네.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경쟁자 우상호 후보가 맹추격하고 있다고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상호 후보가 정말 훌륭한 후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하고 누나 동생 하는 사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호세 카레라스와 예. 파바로티처럼 네. 음색은 다르지만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러한 경선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장은 이중창이 아니라 솔로 아니겠습니까? 네. 언젠가는 합쳐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언젠가요.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네. 지금 6780번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한때 같은 정당에 계셨던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좀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경쟁자로서. 저는 금태섭 의원하고요.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태섭 의원이 뭐 예를 들면 그동안에 당에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네. 또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듬고 가야 하는 품이 넓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 뭐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주로 그 이견이 많았었는데요. 그 부분도 좀 대화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뭐 이제 서울시장 문제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으니까. 네, 좀 서울시 지난 관련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서울시 예, 관련한 예. 대화를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마지막으로요. 어쨌든 이번 네. 보궐선거가 민주당 전 시장의 성폭력 관련된 그 스캔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짧게 그분에 대한 그 후보님의 예비 후보님의 입장과 성폭력 예방 대책이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21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했던 사람이라서요. 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서울을 살아가는 여성들 중에서 서울에서 살아가는 여성들 중에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 자체가 굉장한 고통이고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분들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고 싶고요. 네. 첫 여성 서울시장의 탄생 그 자체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서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